어떻게 줘야 되냐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렇죠. 뭐 소득세 내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렇죠. 단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특정법인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속 찍고 있는데 뭐 중간에 질문 오시는 분들 보니까 특정법인이 가족법인과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법인이 특정법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다 것 해당된다.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포인트가 특정법인이 증여를 받는다면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증여가 가능해요? 그렇죠. 세금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하는데 네. 한번 오늘 좀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통 증여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할 때 혹은 아니면 뭐 집 살 때 아니면 좀 로또가 당첨되셨을 때 이렇게 증여를 좀 하는데 자 증여세라는 거는 상당히 높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특정법인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자 이렇게 개인과 특정법인으로 증여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선은 개인으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에서 50%까지. 맞습니다. 지금 이거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아직은 통과 안 됐으니까. 근데 법인이 증여받게 되면 9에서 19%입니다. 오, 그럼 세율이 규정을 완전히 낮아지죠. 그래서 증여세를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법인 증여세율. 근데 9에서 19% 말이 없던데. 그럼 법인세는 법인세율만 있는 거지 증여세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법인으로 증여하면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인세율을 찾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꼭 물어보시는 분 있거든요. 특수관계자 아닌데 증여해도 되나요?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아니고 그냥 진짜 애인? 남. 애인? 그렇죠. 해봤죠. 애인에게 증여를 하려는 내가? 제가 해본 건 아니고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한테도 증여 좀 해줘요. 아, 그건 이제 제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줘야 되냐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렇죠. 뭐 소득세 내고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렇죠. 단 공제가 없는 거예요. 증여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증여를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거 법에 걸릴 것 같은데. 아니죠. 별게 아니라 증여세를 난 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따지는 게 없이 법인에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인으로 증여할 때 이제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오시는데 첫 번째로 현금으로 증여하는 거 말고 네. 부동산도 법인으로 증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그렇죠. 뭐 비트코인을 주셔도 되고 다른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거래 금액이 너무 커지면 뭐 건물만 준다든지 어떤 지분 형태로 준다든지 다른 형태로 바뀌기는 하지만 부동산 뭐 현금이 아니어도 증여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는 이 증여라는 게 보통 우리가 자녀한테 계속 증여를 해주고 싶지만 계속 못 해주는 이유가 세금이 10년 동안 합산이 되잖아요. 합산이죠, 그래서 합산. 10년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 10살 때 한 번, 20살 때 한 번. 네. 사실 그래봐야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 많이도 못 하지만 그렇죠. 자, 그럼 법인은 네. 10년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아닙니다. 법인은 증여에 문제가 안 걸리는 선에서는 매년 증여해도 됩니다. 매년. 그 한도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인당 이익이 1억이 안 넘으면 매년 해도 합산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개인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10년은 다 합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누진세 구조죠. 근데 오늘 여담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이 있어요. 10년마다 2천 또 2천 하고 미성년자 지나면 5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5억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효과가 있는 거지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20% 구간까지는 주시는 게 좋은 거지. 아니 세금 안 내려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2천 주고 5천 주면 이게 어느 무슨 세월에.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 빨리 주시는 게 좋다. 이걸 좀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자산 증가 속도가 10년을 기다리다 보면 다시 커져가지고 상속세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자녀의 성장 과정도 보고 그렇죠. 예, 얘가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신 것도 필요하겠지만 줄 거라면 잘 절세트를 갖고 주는 게 좋겠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상속세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증여를 좀 사전 증여를 해야겠다.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데 사실 부모님의 건강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해도 부모님이 증여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예. 다시 합산이 돼가지고 그렇죠. 상속세를 내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10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특정법인은 좀 다르다? 특정 법인은 5년입니다.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렇죠. 과거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 5년 내에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담이지만 이제 뭐 5년인 이유는 저희가 네. 직계 그렇죠. 아닌 이제 뭐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는 아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이제 사전 증여하면 이것도 5년이잖아요. 5년이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그 규정을 따른다 맞습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증여
특정 법인으로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네. 저희가 짧게 궁금한 것들만 포인트에서 찍었고요.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법인에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잘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